국민의힘의 어수선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멱살잡이 사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요, 징계 정국입니다. 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서 당내를 발칵 뒤집었던 이 권영진 의원이 결국 대면 사과했습니다. 사과 후 두 사람의 표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말 중에 사실 거의 잠을 이 정도 오늘 하겠습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저를 방문을 하셔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네, 권영진 의원이 무리를 빚은 지 나흘 만에 대면 사과를 한 모습인데요. 주말에도 만나려고 중진들이 조금 주선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다 불발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성치훈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영진 의원이 말하는 중간에 조금 울컥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요, 글쎄 저는 사과가 부족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나흘 만에 대면 사과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늦어진 것 아닌가. 뭐 받아주지 않더라도 직접 찾아가서 뭐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권영진 의원의 그 멱살잡이 행태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개파할 것 없이 모두가 비판을 했고 모두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도 많은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지? 왜냐하면 비당권파가 좀 비선호 상임위로 가는 거는 어느 당이나 늘 있었던 그러니까요. 일이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래서 그랬겠지라고 설명을 못해요. 행안위가 나쁜 상임입니까? 행안위 나쁜 상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과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징계 윤리위로 넘어간 거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의 윤리위의 지금 뭐 행태나 신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거를 떠나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권영진 의원이 저렇게까지 사과했는데 또 징계 논의까지 해야 돼? 라고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소통관 한 번 더 쓰셔서 계속해서 좀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너무 당사자가 정정식 원내대표가 저렇게 점잖게 받아주셨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찾아가서 사과까지는 당연히 의례적으로 나오는 멘트라고 보지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저 정도 사과로 회복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문종영 대변인님 어쨌든 정점식 원내대표가 점잖게 사과를 받아주는 모습에서 보수의 품격을 받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당내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윤리위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저희 그 지도부와 이제 정점식 그 원내대표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는 그 당사자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멱살을 잡혔다 그래도 그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라는 직함도 있고 또 3선이라는 어떤 국회의원의 무게감이 어떤 그 동료 의원을 처벌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어떤 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영진 의원이 62년생입니다. 60대 중반이시고 또 대구시장 광역단체장을 역임하신 저희 당의 대표적인 중진 의원이에요. 뭐 초선 재선도 아니고 그런 분이 원내대표한테 본인의 어떤 그 상임위가 본인의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해서 멱살을 잡았다는 것은 비단 그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보는 어떤 국회의원들의 모습 차원에서 처벌 없이는 저는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슷하게도 이제 저희 당의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국민의힘 그리고 국회의 품격을 저희가 살리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탈당 권유라든지 또는 권영진 의원의 개인의 어떤 그 윤리위의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그 실상 파악을 제대로 한 뒤에 꽤 강한 어떤 처벌이 나올지 않을까 저는 계획을 취재를 했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처벌 문제 또 윤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당의 의견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제가 확인한 어떤 지금 기조는 절대 묵과할 수 없고 강한 처벌이
내려줄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그런데 멱살잡이는 물론 잘못됐는데 이 권영진은 지금 쇄신 모임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징계 요구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아니, 당연히 무관치 않죠. 권영진 의원이 뭐 잘못하신 건 맞아요. 그럼요. 이게 뭐 그 당내에서 혹은 뭐 여야 간에 서로 설전을 벌이거나 언쟁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 소리도 높아지고 때로는 험한 말도 나오고. 근데 멱살을 잡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행동을 한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때문에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본인이 사과해야 되고 사과와 별개로 모종의 어떤 징계 조치가 있을 것도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하지 않을 시 제명하겠다라는 거는 권영진 의원의 그간 당 지도부하고 불편했던 기류와 무관하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예. 이를테면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을 향해서 그 있을 수 없는 비속어를 썼어요. 예, 예. 뭐 어린 놈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는 징계조차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 있는 조치인가요? 단지 물리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명까지 받아야 되고 청년 최고위원을 향해서 같은 당 지도부가 욕설을 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갈 수 있는 일이고 그건 결국 그 징계마저도 어떤 형평성을 벗어나서 당파적으로 예. 혹은 계파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착수를 했습니다. 당사자 소명도 듣고 일련의 절차가 벌어지겠지만 저는 당사자 간의 화해와 또 진정한 의미의 사과 이런 게 있었다면 그게 이제 징계 조치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징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권영진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수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당이잖아요. 정치가 작동을 해야지 모든 걸 다 법대로 네. 하려면 정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의원 말고도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더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보시죠.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가 예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그 무소속 후보를 부산에서 지원을 했다 이런 이유였고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다 아시다시피 박덕흠 국회의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에 조금 요청을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된 것이고 권영진 의원은 익히 알다시피 멱살잡이 의혹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한 세 의원 모두 지금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김성태 원내대표님 이를 두고서는 한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하명에 따라서 이뤄지는 정적 제거용 징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완전히 인정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저 세 사람들이 그동안 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또 지금 현 지도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그렇게 견지해 온 사람들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보수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지난 50년 넘게 헌정 78년 역사 속에서 50년 넘게 집권 경험을 한 그런 이제 보수의 힘은 정치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당내적인 정치적 갈등 요인 이걸로 해가지고 물론 본인들 특히 이제 권영진 의원 이번에 폭력적인 행위로 그렇게 비춰지는 멱살잡이 이런 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그리고 진종호 의원도 무소속 의원을 돕기 위한 뭐 노골적으로 부산 나가서 자신이 그냥 모든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여기 때도 진종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을 노골적으로 돕구나 뭐 그런 또 정치적 행위를 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또 이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박덕흠 당내 의원총회를 통해서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부의장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된 데도 불구하고 뭐 그 심산 비상계엄에 한마디로 찬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국회 부의장을 맡지 않는다. 그런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가지고 그걸 본회의에서 무산시키고 자기를 대로 선택해달라. 이러한 부분은 다들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치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지 이걸 가지고 네. 전부 다 그냥 윤리 징계를 가지고 결정해버린다면은 이 50년 넘게 집권한 그런 정치적 경험을 가진 국민의 힘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리위는 윤리대로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당은 당대로 정치적 이 갈등과 분열에서 비롯된 이 양상들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정치적 모색으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네. 보여주길 저는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문종영 대변인님 보면은 윤리위 구성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숫자를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예. 6명에서 7명으로 윤리위원이 늘었다가 다시 또 6명으로 줄었다가 5명까지 줄었더라고요. 네. 윤리위 구성은 또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조금 윤리위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임명된 정경우 미디어 대변인이 윤리위원이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예. 윤민우 위원도 그렇고 사실은 뭐 이런 노이즈 속에서 핵심은 일부 윤리위의 구성원들이 뭐 친한계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그전에 김종혁 최고, 뭐 배현진 의원 다 징계에 참석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노이즈는 윤리위가 독립된 자율적인 기구라는 어떤 그 차원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징계를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 자꾸 언론의 주목이 모아지는 것은 굉장히 저희 당한테 안 좋은 일입니다. 윤리위라는 것이 원래부터 당대표와는 거리감이 있는 조직이고 실제로 당대표가 인선에 참여를 간접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공식적으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치 예상하는 윤리위의 어떤 징계 결과가 예정돼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것 네. 자체가 윤리위의 어떤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다만 윤리위가 지금 뭐 일부에서는 너무 뭐 장 대표의 어떤 의중대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굉장히 서로 소통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말을 안 듣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 강성 당원 그 내부에서는 저런 사람들 윤리위에 왜 넣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와는 사실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어떻게 반박을 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편향성 논란은 안팎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취재 기자가 다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윤민희 위원장이 이제 장동혁 대표를 지칭할 때 이제 보스 또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지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 같은 데 나가가지고 징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속칭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간 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스 말은 안 들어도 클라이언트 말은 들어야 돼요. 돈 주잖아. 야, 클라이언트. 야, 이건 뭐야? 계약 관계로 엮여 있나? 들으셨죠? 윤민우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부를 때 보스,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관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 발언 정말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싶은데요. 저렇게 발언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저희 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위라는 어떤 조직이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공정성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떤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윤민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사람이다. 예. 장동혁 대표의 의중만을 따른다라는 의심이 계속 있어왔던 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 징계 선상에 올려놓은 분들이 3명입니다. 네. 어저께 발표에 따르면 진종호 그리고 조경태, 권영진. 제가 봤을 때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멱살 논란에 있었던 권영진 의원 제외하고는 예. 진종호 의원이나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징계 수위에 따라 굉장히 친한계라든지 일부 개파색을 띠는 분들로부터 큰 반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인 것인데 저런 식으로 저 발언도 잘못됐지만 저 발언이 저렇게 흘러나왔다는 것은 이 지금 윤리위가 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공정성을 한 번에 네.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발언이다. 그리고 저게 실제인지도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런 식의 사고를 가진 분이 우리 그 당의 가장 중요한 이 윤리위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저는 윤리위 저희가 어떻게 믿고 국회의원들이나 그 당직을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처벌에 대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뭔가 어떤 그 입장 표명 또는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원석 의원님 뭐 보태실 말씀? 아니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가 안 그랬던 적이 있나요? 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준석 내쫓을 때 당시의 윤리위 그게 그 당대표를 제명할 그런 사안이었습니까? 예. 근데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그 전 대표 제명, 그리고 뭐 배현진, 김종혁, 그건 이제 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가처분이 인용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당내 사법기구로서 당대표가 임명한다 하더라도 당대표의 정치적 의중이나 이런 것과 별개다라는 건 원론일 뿐이고 국민의힘의 윤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정치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국 당권파의 의중대로 작동을 했고요. 지금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 지난 그 재보궐선거 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그런 이유로 징계를 개시한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무소속 후보 개소식에 가지고 손들어주고 그 군의원 후보인가요? 하여튼 공공연히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맞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를테면 한밤에 후보 교체할 때 국민의힘의 의원 수십 명들이 한덕수 후보 꽁무니 졸졸 쫓아다녔던 그런 전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저것만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당권파의 의중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윤리 아니냐. 근데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때문에 윤미향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오죽하면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예. 윤리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윤리위원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윤리위를 운영한다 이러고 회의에 불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명이었던 윤리위가 지금 5명이 됐고 5명 중에 3명만 참여하면 예, 어제도 징계가 그랬대요. 성사되는 그 자체가 저는 정당성이 없다고 봐요. 때문에 지금 국민위원회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에 그거는 일종의 이제 당권파의 이해관계에 의한 그런 징계 결정으로밖에 비추지 않아요. 근데 당내 사법기구가 객관성을 상실하면 어떤 결정도 이를테면 이 뭐랄까 국민들로부터 혹은 당원들로부터 그게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인가에 대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